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심판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잠깐 살펴볼까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이 거부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가 중지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례를 보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민원인 김철수 씨는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아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빈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구청은 그 토지가 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씨는 이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해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짜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철수 씨는 다른 해결책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이화 씨는 서울에 위치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커피로 인기를 끌었고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화 씨는 구청으로부터 카페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카페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화 씨는 이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시작할 때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화 씨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았으며 카페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웃들로부터 불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화 씨의 청구를 심사하였고 결국 이화 씨의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화 씨가 카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았으며 주변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박준호 씨는 서울에 위치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식당은 훌륭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준호 씨는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식당에서 위생점검을 진행하였고 몇 가지 위생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준호 씨는 이 결정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위생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었으며 점검 당시 발견된 문제들은 모두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호 씨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발견된 위생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으며 이 문제들로 인해 고객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준호 씨의 청구를 심사하였고 결국 준호 씨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준호 씨가 식당에서 발견된 위생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였으며 이 문제들로 인해 고객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행정심판이 어떻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공무원의 정품 여부 확인 절차 누락 사례. 공무원 A씨는 는 시설 수리에 사용되는 물품의 납품 검사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기존에 작성된 납품 검사 조서를 소급 적용하여 최종 납품된 물품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정품 증명서 없이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비정품으로 수리되었고 이를 정품으로 다시 수리해야 했습니다. 사업 완료 후 대금 미지급 사례. 소속 기관 업무시설 증축 설계공사 담당인 공무원 A씨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한에 맞춰
설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시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하여 업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관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사를 통하여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행정쟁송의 하나인 행정심판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행정심판의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해당 행정청 소속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 3개 종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 등 처분청에 따라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결된 것은 재심 청구 금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 대행을 할 때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관공서로부터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등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